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 잘난 가족이니 사랑이니 하는 교훈이 우리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엄마는 그냥 다 망치고 있어요. 닥쳐요, 용호 오빠. 오빠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미래라는 말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오빠가 역겹다고요. 사랑과 희생이 뒤섞인 가정이지만 탐욕과 개인적인 속셈에 쉽게 도전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 제 이야기는 큰 손실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만드는데 바친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서로 위로를 찾는 대신 그가 남긴 재산만을 위해 논쟁과 갈등에 뛰어들었다. 고통과 실망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것은 분단과 치유에 대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정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깊은 교훈이다. 대전시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올해 62세의 김지영입니다. 30여 년 전 남편과 내가 함께 지은 이 집은 이제 빈 공간일 뿐이다. 우리는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봄철의 만개한 진달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제가 부엌에서 가위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추운 가을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상황이 변했다. 대전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곳이 아니다. 우리의 첫날은 인천의 작은 새방에서 보냈다. 현준 씨가 연두색 페인트를 칠한 벽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웨딩사진에 걸어놓은 못을 하나씩 설치했을 때의 포근한 느낌이 생생하다. 그 당시 생활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소박하지만 웃음 가득한 저녁 식사나 집 근처 공원에서 긴 산책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항상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직장 편의를 위해 대전으로 이사할 때 작은 가족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의 추억은 더욱 깊어졌다. 요즘엔 공기가 맑고 거리가 한산한 일은 아침 동네를 산책하곤 한다. 길 끝에 작은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혼자 아메리카노 잔과 다이어리를 들고 앉아있거든요. 주인인 유나리는 젊은 여성으로 잘 주무셨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과 함께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나리는 바쁘지만 열정적인 젊은 시절의 제 자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가끔 앉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카페를 확장하려는 꿈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덜 외롭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한 번은 서울에서 온 아들 박민재가 어린 조카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날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민재가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친 모습에서 현준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낡은 차 테이블에 둘러앉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 때문에 웃으면서 서로 다투었다. 나는 멀리서 바라보고 웃기만 하면 시간이 행복했던 이전 세월로 돌아간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면 공간은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오고 저는 이전보다 더 좌절감을 느낍니다. 현재 제 삶은 천천히, 때로는 혼자이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집 근처의 문화센터에서 도예 공부를 시작했다. 제 손은 예전만큼 민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점토 덩어리를 모양으로 빚으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반 친구인 한수진 할머니는 저에게 섬세한 무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은 종종 현실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저는 그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천천히 살려고 노력하며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내게는 장남인 민재와 준호가 있는데도 둘 다 결혼을 하고 서울 생활을 안정시켰지만 정작 집 방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대형 기술회사에 다니는 민재는 늘 끝없는 사업으로 바쁘고 준호는 전자제품 판매점 개설에 허덕이고 있어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의 짧은 방문 후 조용한 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 번은 2달 전쯤에 민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저 대충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아이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잊혀진 느낌은 여전히 그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당황스럽게 끝나고 내가 일에 대해 안부를 묻자 다른 아이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어느 날 아침 서랍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현준 씨가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내게 썼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에서 그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썼다. 나는 손에 편지를 들고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면 이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한 가지 일이 일어났고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랜 이웃 친구인 최은숙 할머니는 갑자기 집안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서둘러 그녀를 보러 병원에 갔고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고 초췌한 얼굴과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숙 할머니는 나처럼 혼자 살지만 방문할 자녀는 없다. 그녀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했다. 지영아, 나는 평생 남들이 나를 배려해주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어. 달아보기엔 너무 늦었어. 그 말은 나를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에서 깨우는 충격과 같다. 나는 아이들이 와서 내 인생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봉사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독거노인 및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조직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들어서기가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도중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찬 수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났다. 수아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를 강하게 감동시켰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아 덕분에 인생에서 점차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이전의 외로움을 잊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던 민재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다. 예고도 없이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거기에 서서 내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너는 심각한 실수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구나.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의 장성한 아이로부터 연약함과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대화는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아마도 저로 인해 우리 모녀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진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못 자고 나서 다음 날 새벽에 민재랑 준호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마음의 고문은 계속 침묵을 지킬 수 없게 했다.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민재 번호를 눌렀다. 첫 통화가 내 기대에 못 미쳤어요. 민재는 전화를 받고 피곤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 급한 일 있으세요?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래도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는 이번 주에만 내가 집에 방문했으면 좋겠어. 오랜만이에요. 밧줄 너머에서 아이의 한숨이 섞인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대답했다. 저는 달력을 볼 것이지만 미리 약속할 수 없어요. 엄마 요즘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의 대답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준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전화를 더 빨리 받지만 내 목소리는 조금 급하다. 엄마, 나 가게에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기를 원한다. 단 하루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엄마가 해주셨어. 나는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는 잠시 침묵하고 대답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물건을 수입해야 해요. 다음 주에 할까요? 참을 수 없어.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매번 다음 주에요. 있잖아. 나는 단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는 그 말이 나와 두 아들 사이에 일련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1시간 후 민재가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삶이 있고 항상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엄마는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 대신 더 바빠질 일을 찾지 않으세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내가 그들에게 짐만 될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저를 탓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민재가 방금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그를 압박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우리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해 못해? 나는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내가 잘못된 건가요? 나는 단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제 그러한 소원은 가족을 긴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날 저녁은 밥을 못 먹었어요. 텅 빈 부엌에 앉아 있는데 현준 씨가 생각났어요.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력감에 직면한 나 혼자입니다. 다음날 나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기 위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단지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간직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족은 더 멀어질 뿐이다. 며칠 후 뜻밖에도 준호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다. 나는 주저하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 내가 말이 좀 심했어. 하지만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엄마가 강해져야 돼. 준호의 사과는 감동적이면서도 씁쓸했다. 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것과 같이 제 동정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같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편 석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침묵과 애수에 쌓여 있었다. 재단 위의 마지막 현나무가 시들기도 전에 제 장남 용호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이의 존재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이가 나에게 말할 준비가 된 차갑고 계획적인 말들이다. 엄마, 라고 용호는 의자에 앉으며 눈빛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제 회사는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의 적어도 절반은 제게 넘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일할 때 쓸게요. 나는 놀랐고 심장이 꽉 막힌 것 같았다. 그 순간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한 남편 석주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영아, 이 가족을 지켜라. 우리가 만든 것도 지켜라. 그러나 이제 내가 항상 성숙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분할을 요청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아이에게 물었다. 용호, 내 아버지가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는지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용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투가 심술궂어졌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 누워 낭비할 것이다.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온 가족을 위해? 아니면 너 자신을 생각해? 아버지 용호 씨,
아버님이 새로 떠나셨는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마음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지금이 이 얘기를 할 적기라고 생각해요. 용호가 내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야기는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다. 저는 사업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것부터 경쟁자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엄마는 이해가 안 돼. 집에만 있어. 사업상의 압박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내 마음에 소금을 친 것 같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용호는 이를 보고 조금 후회하는 듯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보고 사랑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용호는 형언할 수 없는 고모함과 좌절감을 남기고 떠났다. 다음날 용호의 동생 지훈이 부산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이웃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답답함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용호 오빠 너무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머니, 그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현실을 깨닫게 했다. 단호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아이들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남편의 유산이 남용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말에 두 아이 모두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석주의 재단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버지는 평생 힘들게 일하셨지. 우리가 돈 때문에 다투게 하지는 않았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넘기는 것이다. 둘 다 아연실색했지만 나의 강렬함은 용호가 더 이상 감히 논쟁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이 결정이 아이들에게 돈이 결코 친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걱정된다. 이 균열은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차 부서지는 가족의 징후가 되었을까? 용호 씨랑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노력했어요. 거실에 앉아 석주의 재단 앞에서는 어느새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용호야, 제가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아빠가 밤에 늦게까지 앉아서 장부를 완성했던 거 기억나요? 그가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은 아침부터 출근한 날들. 아버지가 남긴 돈은 단지 쓰거나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족을 위해 한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이다. 용호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팔짱만 끼고 의자에 기대는 등 눈빛이 차갑다.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그 돈을 가만히 두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분명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억누른다. 그럼 용호 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확장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건강을 희생하여 만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냐? 제 아들은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심지어 좀 더 가혹했습니다. 엄마, 저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몫을 챙길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말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내가 키웠고 가르쳤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용호.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돈이 엄마를 다치게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용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 나갔다. 엄마가 돕고 싶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를 탓하지. 아이는 떠났고 나를 실망으로 가득 찬 차가운 방에 남겨두었다.
석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용호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 가족에서 중요한 부분을 잃은 것 같다. 이후 며칠간 지훈에게 위로를 구하려 했지만 차남마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그가 계속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지나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해요. 아니면 용호 형이 다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훈 씨 말을 들으니 맞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엄마가 된 나는 가족이 갈등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가족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기적인 아이를 지켜볼 수도 없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낡은 작업실을 청소하던 중 나는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아내 석주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놓은 건 아마 수년 전이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짧은 메모. 지영아, 만약 내가 하루가 더 이상 없다면 너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침묵 없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노트를 꽉 쥐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 지훈 씨랑 같이 용호 씨를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해서 두 아들이 모두 내 맞은편에 앉았을 때 나는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말이다. 읽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한다면 나는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위해 논쟁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밖에 없다. 나의 말이 방 안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용호가 수첩을 들고 한 장 한 장을 넘기자 아이의 눈빛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에 충분한지 모르겠다. 석주가 남긴 사랑과 가치가 더 늦기 전에 이 가족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용호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산 배분을 고집한 후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맞서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진정되지 않았고 차남 영민도 어두운 오후에 나를 만나러 왔다. 엄마, 나 용호 오빠랑 안 닮았어.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영민은 말투는 온화한 줄 알았지만 강렬함을 감추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께 부동산에 투자할 작은 부분만 부탁합니다. 엄마, 지금 시장은 좋은 기회예요. 엄마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보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영민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들었어? 아버지와 아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은 돈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난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단지 내 아이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았다. 저는 그 안에서 단지 야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거리도 발견했어요. 막내딸 미영이가 대구에서 전화를 걸어오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셋 중에 가장 이해심이 많고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미영이가 또 마음이 아팠다. 엄마, 난 쟁탈하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미영은 부드럽지만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있는 농지는 이제 쓸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팔면 우리는 아이들이 유학할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기분이었다. 미영아, 그 땅이 내 아버지가 평생을 돌보느라 바친 땅이라는 거 알아? 그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자 심정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어요? 그녀는 양보하지 않는다. 엄마, 기억은 우리를 전진시킬 수 없어요. 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래된 거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내가 늘 생각하는 이 가족이 넘친 사랑은 이제 이기심과 개인적인 속셈으로 가려져 있다. 모든 것이 요구사항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용호는 부동산만 알고 영민을 비난한 반면 영민은 영호를 사업가로 가장한 패배자라고 비꼬았다.
미영은 손주들의 앞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두 형제를 질책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탈출구가 없는 폭풍우에 완전히 휘말린 기분이었다. 충분히 해, 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너희 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고 너희들은 돈을 위해 이 가족을 전쟁터로 만들었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내 말은 아이들 간의 갈등의 불씨를 끄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계속 비난하고 계속 싸우고 내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석주야, 내가 뭘 잘못했니?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나는 아이들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석주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 즉 가족의 사랑과 결속력.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다. 요즘 석주의 영정을 볼 때마다 배신감을 느낀다. 그는 평생을 이 재산들을 세우기 위해 일했는데 이 재산들이 가족의 사랑을 태워주는 불씨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12월 초 어느 추운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제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압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족이 단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애착이다. 내가 쓴 모든 글에는 고통이 담겨 있지만 또한 확고부동하다. 나는 이 재산을 계속 유지하면 가족이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는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강남의 아파트, 목장 땅, 그리고 저축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나는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을 찾기를 바란다. 사랑과 단결. 사인을 한 후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담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보냈다. 동시에 변호사와 연락하여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정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사흘 뒤 용호에게서 첫 전화가 왔다.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엄마, 우리랑 놀고 있어요? 엄마가 방금 뭐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외부인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용호야, 엄마가 편지에서 잘 말했어. 만약 아이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재산도 의미가 없다에 싸우려고 하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미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라면 존중할게. 어쨌든 엄마는 우리 엄마야. 그 메시지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적어도 세 자녀 중 한 명은 제가 증오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날 아침, 우리 새아이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다. 용호와 영미는 그라운드에서 격렬하게 다투었고 미영은 막으려 했다. 나는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너희들은 충분해, 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참을성이 없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결정을 내렸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러면 엄마가 안 해. 용호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에는 분노와 무기력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의 재산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이 재산은 너희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야.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잠시 긴장한 후에 우리 세 아이는 모두 떠났다. 나는 허전한 마음으로 따라다녔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석주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교훈이죠. 아이들이 이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가족이 어떠한 물질적 가치로도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가슴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분노와 상처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건 요모였다.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나를 쳐다보았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엄마가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다 부쉈어. 엄마는 항상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다. 너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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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니?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대답한다. 용호야, 실망한 거 이해하지만 너희를 해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근데 안 들어. 용호는 씁쓸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는 현실에 살고 있나요? 세상은 사랑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를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 말을 마친 후 나는 화가 나서 문으로 걸어 나갔고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렸다. 늘 차분하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던 영미는 이번에도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아이는 일어나서 미간을 찌푸리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엄마, 적어도 먼저 우리와 상의해야 해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우리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아이들이 아니다. 나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가슴이 아프고 무력감을 느꼈다. 영민아, 엄마가 잘 생각했어. 엄마가 아이들과 논의하면 우리는 다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 하지만 영민은 싱긋 웃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엄마의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더욱 파탄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나는 말하고 나서 코트를 잡고 조용히 떠났다. 나를 가장 잘 알아주길 바랐던 미영이가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다는 단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딸꾹질로 소리쳤다. 엄마,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저는 항상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나를 내팽개친 것 같다. 다가가서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제 손을 잡아당기고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눈빛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지만 저희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실망이에요. 팽이는 나를 차가운 방에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는 침묵이 나를 감쌌음을 느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세 자녀 모두 분노, 실망, 상처를 안고 떠났다. 이미 비어있는 집은 이제 더욱 고독해졌다.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주야.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이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무의미한 물질 때문에 서로 계속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 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 동아리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사기극으로 전 재산을 잃은 송은재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 당신이 옳았어요. 돈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사랑은 그녀가 끈기 있다면 항상 가족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은재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있지만 나는 시간이 그들이 친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아이들이 이 교훈을 깨닫는 길은 쉽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마침내 점차 실현된다. 그들 각각은 사고를 겪었고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 한때 사업의 큰 성공을 갈망했던 용호는 강남에 작은 카페를 차리는 투자를 결정했다. 처음에 이 식당은 명당 위치와 홍보의 능숙함 덕분에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곧 운영비가 많이 오르고 위험한 선택으로 인해 가게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에 피곤함이 드러났다. 엄마, 제가 전에 한 말에 대해 미안해요.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용호야, 엄마는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엄마는 단지 행복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작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자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한 번은 용호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집에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선물이라며 말을 꺼냈다. 부동산 투자 실패 후 영민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아이의 친구인 지훈이가 커뮤니티 센터에 와서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김 부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민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는 할머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이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이를 보러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급히 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영민은 작은 임시 임대 아파트에 앉아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가 나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너무 자만하고 엄마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민아, 너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 저는 엄마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돌아가자. 우리가 이겨내게. 아이는 잠시 대전에 돌아와 나와 가까이 지내며 봉사활동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런 일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점차 찾았다. 막내딸 미영이 가장 변화가 심하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꿈이 좌절된 후 미영은 긴 좌절의 시기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음식 바구니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왔다. 엄마, 알겠어요.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가족의 감정을 바꿀 가치가 없다. 다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미영은 가족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은 매월 말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제 아이들, 조카들, 심지어 그들의 친구들도 자주 와서 집이 오랫동안 부족했던 웃음과 따뜻함을 가지고 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마음이 벅찼다. 미영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당신이 우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란과 상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극복했습니다. 깨진 조각은 이제 치유되었고 우리 가족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제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저는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벚꽃잎이 지기 시작하는 일은 봄 오후 집 뒤에 작은 정원에 향기를 내뿜는 산들바람이 불어닥쳤다. 용호, 영민, 그리고 미영이도 다 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고생한 세월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는 눈을 가진 요모가 먼저 일어나 방금 따랐던 찻잔을 움켜쥐었다. 엄마, 제가 틀렸다는 거 알아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친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말수가 가장 적은 영민은 용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맹목적으로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채 개인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에서 어린아이들과 놀고 있던 미영이 나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의 결정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절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나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내 마음은 아이들의 변화를 보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말다툼, 갈등, 눈물까지 과거로 돌아갔다. 대신에 내가 항상 갈망했던 이해와 사랑.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계속 서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질까요?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고 가족의 결속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매일 길러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흐릿한 그림자였다. 산봉 일주일 뒤 용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엄마, 나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족을 살 수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작은 간판을 내 카페에 놓았다. 이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고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편지는 나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것은 단지 사과나 감격이 아니라 내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신호이다. 영민 씨도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외로운 노인들을 쳐다보았고 눈빛에 사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덤바 이제 왜 항상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지 이해해요.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막내딸 미영은 계속 온 가족의 다리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은 종종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이 항상 바탕이 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합니다. 한 번은 석주가 가르쳐준 오래된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 미영이도 돈을 우리 보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저는 미영이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더 이상 이곳에 없지만 자신이 보호하고 희생한 가족이 다시 유대감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실히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 가족은 롤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려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나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겼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키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나요?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과 희생은 오래도록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꺼이 맞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요.